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이고요. 오전 2시 2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횡보 하락 혹은 이제 이 마진 노선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사실상 삼각형 형태로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바닥은 그래도 나름 지지를 해주는 형태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래량도 보시면 뭐 주말인 걸 떠나서 주말이었던 걸 떠나서도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큰 방향성으로 위든 아래든 나와주면서 움직여줘야 좀 시장이 그래도 다시금 재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상승의 마지막 상승 혹은 이제 뭐 1분기까지 상승하는 시작, 그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 혹은 뭐 다른 뭐 텔레그램, 뭐 다른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 보셔도 막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좋으면은 막 NFT 할 것도 되게 많고 막 뭐 아이디어나 아이유 할 것도 많고 했을 때 어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나의 이제 잔고 증액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애매한 하락장, 지금은 사실상 하락장도 아니죠. 지금은 하락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횡보장에서는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뭔가 내가 어떤 다른 투자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창구들이 굉장히 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이저 알트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올해 내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레이어 1 위주로, 특히나 이제 디파이나 NFT 뭐 이런 쪽으로 좀 기반이 어느 정도 지금 깔려가고 있는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 레이어 1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 진짜 대신에 이제 완전 단기로 하시고 하락했을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모니, 루나, 아발란체,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이었죠. 여기 폴리곤이 안 나와 있네요. 딱 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요 정도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오르면 팔고, 다시 하락했을 때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루나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또 전고점을 오히려 역으로 찍었죠.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떨어질만 하면은 반등해서 이득 보고, 떨어지면은 반등 이득, 떨어지면은 반등 이득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코인들의 특징이 올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임팩트를 많이 받았었던 프로젝트들이고, 이제 해외에서도 실제로 기관 투자랑 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뭔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해외 커뮤니티랑 뭐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많았던 프로젝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딱 그 정도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알고랜드라든지 뭐 니오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ICP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이류, 방금 말했던 다섯 개가 이제 뭐 1군이라고 치면은 조금은 애매한데 그래도 얘네들도 레이어 1이고 뭐 레이어 2고 그나마 나름 좀 괜찮은 플랫폼 코인들이 몇 개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든 이제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가격 이런 반등을 보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젝트들보단 뭔가 수요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친구들 위주로, 이런 친구들은 진짜 이제 하반기 내내 봤을 때 조정장이 왔다 싶으면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최근에도 계속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토시 마켓에서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파란색 선이 50주 평균선이에요. 50주 평균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비트코인 그 F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마지노선, 마지노선의 저항선, 지지선이죠.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 몇 달, 반년 전 5월 달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50주가 뚫리면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고, 물론 이제 그 위로 반등을 해주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잠깐 내려오긴 했으나 잘 반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12월 4일에 최근에 한번 뚫어주면서 좀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뚫리면서 쫙 빠져버리면요, 이게 시장이 뭐 붕괴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5월처럼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바닥 선을 지켜주면서, 지금 그 바닥이 사실은 뭐 4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횡보장을 해준다면 그나마 괜찮은 장으로 이제 이렇게 과거에 5월달, 6월, 7월, 8월처럼 한 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시장의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과매도가 나온다. 과매도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뭐 쇼스키즈이고,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근거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고, 이제 이거는 뭐 요즘에 이제 제가 개별 프로젝트들, 코인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좀 많이 모자랐었잖아요. 비트의 시황이 좀 좋지 않아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만 보시면은 이제 몽키볼 같은 경우, 몽키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FTX에 상장이 되죠. 그리고 길드 오브 가디언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리스트에서 IO를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 토큰 언락도 있고요. 리스팅도 있고요. 그리고 UNQ, 이거는 클럽 UNQ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투자를 또 진행했었기 때문에 색깔만 보시면 대충 보이죠. 이 색깔, 이 패턴이 있으면은 솔라나 쪽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네,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옥션 세일이 곧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솔라니움에서도 하고, 솔라니움이 확실히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와서 솔라니움 좀 껴있으면은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민파이 같은 경우도 솔라니움 껴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솔라니움 껴있죠. 솔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인리스트 IEO 프로젝트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참여가 안 되죠. 안 됐었죠. 그리고 뭐 물리버 아니죠. 문빔 크라우드론 있고요. 크라우드론이 아니라 크라우드론 이제 그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아칼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관심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은 꼭 챙기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테라 루나 이제 프로젝트 생태계에서 TVL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솔라나 아발란체가 조금 전고점에서 떨어지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반등이 물론 좋습니다만은 전고점에서 떨어지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TVL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TVL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을 갱신을 하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면서 전고점 갱신과 더불어 이제 그게 곧 TVL이랑도 좀 직결이 되죠. 그래서 TVL이 오히려 2위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UST라고 테라 생태계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를 패깅을 하는 UST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앵커 프로토콜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발행이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시총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 같은 경우도 디파이 쪽으로는 굉장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디파이 쪽 보시면은 UST가 물론 약간 좀 비주류기는 합니다만 TV 그 뭐야 APY로 따지면 연이율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높으면서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생태계가 디파이 생태계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아실 건데 뭐 그런 것들의 힘으로 이제 좀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솔라나랑 뭐 테라,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 좀 네 개가 이렇게 구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뭐 넘사벽이고 나머지는 좀 낮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UST 시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 시총 순위인데요. 역시 뭐 넘사벽 USDT 테더가 있고요. USDC가 있죠. USDC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BUSD 있고요.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그 디파이 플랫폼인 메이커다오 맞나요? 메이커다오에 이제 기반한 거기서 이제 출시가 되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UST가 테라 생태계에서 쓰이는 이제 그거고요. 밑에로는 좀 시총도 낮고 해서 좀 제외를 할게요. 요거 5개 정도가 지금 좀 시장에서 지금 많이 그나마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특징을 간략하게 보자면요.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주류로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죠. 저도 사실 뭐 메인으로 쓰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래량도 거의 뭐 넘사벽입니다. 사실상 거래량도 보시면은 USDC보다 거의 뭐 한 15배 정도가 많네요. 그리고 바이낸스 USDC 같은 경우 이제 서클 쪽에서 이제 발행을 했던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 USD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있는 이제 화폐인데요. 바이낸스 뭐 코인 그러니까 USD도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쓰이고 뭐 런치풀이라든지 이럴 때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BUSD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테더랑 BUSD는 이제 좀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 오히려 USDC는 조금 지금 테더에도 밀리고 BUSD에도 비해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마켓캡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보시면 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디파이 플랫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보시면은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컴파운드, 뭐 스시스왑 이런 디파이 플랫폼에서 거의 위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 UST 오늘 좀 보고 싶었던 UST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쓰일만한 거래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쿠코인이나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소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메이저 거래소에 UST를 좀 취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사용처가 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쿠코인에서는 확실히 이제 1달러 패깅이 완벽하게 되고는 있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총이 높아졌고 이게 만약에 조금 사용처가 더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좀 메이저 이런 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테라의 생태계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 진짜 시총이 많이 올라왔죠. 진짜 많이 올라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알트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작년 말 작년 뭐 12월 이맘때죠. 거의 1년 전 딱 작년 12월 한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얘가 가격이 어땠냐면요. 거의 몇백 원이었어요.
몇백 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죠. 거의 막 400원, 500원, 600원 이럴 때인데 지금 벌써 막 한 9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상승률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좀 테라 생태계도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테라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 1월인가요? 1월달, 2월달? 그때 방송에서 이제 좀 많이 계속 언급을 드렸었을 때 저도 같이 매집을 했었는데, 이게 언제였죠? 한 4달러? 4달러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디지털 갤럭시? 거기서 이제 크게 투자를 시작하고 이제 좀 알트 붐이 일어날 때죠. 그래서 이제 3달러에서 5달러 사이부터 매집을 쭉 해가지고 계속 모으다가 저는 최근에 좀 현금화 그 얘기를 드릴 때 좀 한 58달러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소량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지갑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가격이 좀 조정이 온다면 좀 욕심이 날 만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초반 정도 되네요. 김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로 진행이 된다면 김프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0%대 혹은 역프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이제 역프가 있었던 구간이 한 6월, 7월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락을 크게 하고 나서 횡보 하락 이 구간에서 역프가 발생이 돼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 초입 구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더 떨어지거나 혹은 계속 횡보 구간에 접어든다면 충분히 0%나 역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시 또 바이낸스로 자금을 이동해 두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김프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업비트에 좀 많이 옮겨놨어요. 좀 많이, 엄청 많이. 그래서 바이낸스에는 지금 테더랑 뭐 BUSD, USDC 이렇게 좀 있는데, 뭐 테더가 많긴 하죠. 근데 테더는 이제 좀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업비트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것도 뭐 절대적인 액수로 치면 이제 좀 괜찮게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만약에 김프가 더 훨씬 많이 끼거나, 그러니까 큰 하락으로 인해서 김프가 더 끼거나 혹은 이제 이런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좀 많이 하락을 한다, 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좀 단기 매매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조금 남겨놨습니다. 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상위 0.01% 지갑에서 비트코인 유통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 거의 27%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슈죠. 그래서 베어리시한 그런 좀 기사인데, 이게 아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래소 물량 같은 그런 물량 지갑에 해당되는 지갑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된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중화가 심했나? 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위계수라고 해야 될까요? 진위계수가 굉장히 이제 좀 불합리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가 뭐 10년이 넘었지만 최근에서나마야 거의 이렇게 좀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주류로 뭔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이슈가 좀 나온 게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걸 능가하는 그런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혹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횡보장에서 하락장에서 손바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또 조금 더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이런 분배의 어떤 화폐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벌써 러시아 투자자들 암호화폐에 거의 670억 달러 어치나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방금 거기 말했던 거기에서도 이제 애초에 이런 미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뭐 외국계 연예인들 혹은 뭐 NFT 최근 NFT 시장에서만 봐도 우리가 알만한 그런 뭐 유명 인사들 혹은 유명 기업들 이런 데서 이제 NFT라는 어떤 섹션으로다가 다리를 이어주는 거죠. 어떤 그 수급의 다리를. 그래서 현물에 있는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발판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고, 추후에도 충분히 그렇게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진짜 너무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애매할 수도 있는 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그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건망을 좀 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건망을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건망이 안 돼, 나는 그냥 존버해야 돼, 그럼 존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메이저 코인들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잡코인들은 사실 좀 답이 없어요. 사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횡보장이 길어지고 하락장이 좀 만약에 더 추가로 온다라고 하면은 잡코인은 진짜 그냥 나락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잡코인에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 익절을 해주시고 손절 라인 꼭 잡아주시고, 잡코인에다가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는 어떤 그런 뭔가 객기를 부리지 마시길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20분 남짓이 됐는데, 간략하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현금화를 많이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떠나 있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코인을 좀 남겨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거래소에 좀 분배를 해놨습니다. 물론 업비트에도 많이 귀국을 시켜놨고요, 김프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프가 이제 좀 빠진다 혹은 역포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이제 원화를 갖다가 바이낸스에 달러 테더로 옮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섣부르게 진입은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반등 구간이 나온다, 52, 53을 정확하게 뚫어주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혹은 뭐 대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괜찮은 타점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겠지만, 그런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 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세계 경제 관련해서 좀 베어리시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중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그러니까 이게 횡보장이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당장 딱 오늘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딱 갑자기 횡보장 끝나고 뭐 애플이 비트코인 매입 이렇게 하면은 막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시장의 추세를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또 좋아진다면 저는 그때 또 침팬지 장에서 무지성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해두긴 할 거고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어렴풋한 그냥 뭔가 그런 생각으로는 한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 좋은 기회가 온다면 잠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매매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제가 다시 좀 시장에 발을 담글 만한 시기는 좀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뭔가 가격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면
그런 시기를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정도부터 이제 어떤 코인들을 좀 많이 위주로 담을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는 무조건 담아야죠. 비트는 무조건 담아야 될 것이고 이더 같은 경우도 좀 담을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더보다 메이저 알트들이 좀 계속 눈이 더 가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 특히 솔라나 첫 번째 솔라나, 두 번째 루나, 세 번째 아발란체, 뭐 폴리곤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세 개 위주로 좀 저는 많이 담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담는다고 한다면 솔라나, 테라, 아발란체 이거 세 개로 좀 많이 담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딱히 눈길이 가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없어서 좀 소액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좀 위주로 그 비트 포함해서 이더까지 바이낸스 코인도 포함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이거 말고 좀 이군으로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한 얘들은 이제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폴카닷이라든지 뭐 리어, 헤드라 애쉬, 엘론드라든지 팬텀도 괜찮죠. 하모니라든지 또 뭐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뭐 쿠사마라든지 쿠코인 괜찮죠. 그리고 카데나라든지 토르체인이라든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1페이지에서 미나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메이저 플랫폼 위주로만 담을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디파이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안에서의 뎁 프로젝트들 관련 코인은 조금 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좀 뭔가 포트폴리오적인 그런 계획은 그렇고요. 시기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온체인만 보고 이 시장을 봐서도 안 되고 단순히 차트만 봐서도 차트로만 이제 이 시장을 봐서도 안 되고 단순히 이제 뭐 세계 경제 분위기로만 이 시장을 봐서도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특히 더 좀 최근에 나온 이제 자산 시장 이제 그 클래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랑 다 엮여 있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이제 암호화 그 자산 클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도 물론 봐줘야 됩니다. 차트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무조건 봐줘야 되고요. 추세를 체크를 해야 하니까 비트코인 차트 추세죠. 추세를 무조건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봐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만 봐도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따라가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뭐였죠? 하여튼 이제 뭐 도미넌스라든지 뭐 김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봐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기관 투자 관련된 혹은 뭐 거래량 관련된 뭐 그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온체인이었죠. 온체인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말한 것만 6개, 7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인간 지표도 마찬가지겠죠. 8개네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물론 100%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각 그 섹션에서의 좀 그나마 이제 좀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혹은 이제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양방향으로 롱과 숏의 관점에서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좀 어느 쪽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쪽에 이렇게 베팅을 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위터에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뭐 트위터에서만 봐도 온체인 지표로는 너무 좋다, 괜찮다, 갈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온체인 지표로만 보면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모든 이 시장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봐도 반대로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차트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은데 또 46,000, 4,000 여기에서 엄청 잘 버티죠. 생각보다 잘 버티고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온체인 지표로는 또 좋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지표로는 굉장히 좋은데 저 지표로는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얽히고 설키는 암호화폐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갖다가 도미너스 차트도 보시고 보시고 뭐 거래량 지표도 보시고 사이클에 대한 지표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로서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거의 없이 좀 투자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이제 뭐 내일 모레 내일이죠, 오늘이죠, 이제 하는 이제 뭐 게임스패드 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고작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챙기시고 그리고 뭐 코인리스트 또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 한국팬 이슈를 체크를 하셔서 참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거 뭐야 클립드랍스에서 모티팩토리 이거 이런 거라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베베에서 이제 하는 그 이벤트들 있잖아요. 민팅 같은 것들도 뭐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이런 좀 루즈한 장에서 시드를 그나마 좀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참고로 이거는 좀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 엄청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잔고가 막 마이너스 50% 이상 났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투자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올 상반기부터 올 1월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추천드렸었던 알트들 그리고 뭐 5월, 6월, 7월, 8월에 물론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리셋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셋 되고 나서부터 8, 9, 10, 11, 12 이 5달간의 행보에 대해서 저조차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봐라, 이런 프로젝트 코인들 위주로 모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코인들 같은 경우는 50%도 안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루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을 뚫었고요. 그리고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히려 플러스여야죠, 사실. 그죠? 왜냐면은 솔라나도 이거 지금 상반기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100 밑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70%고 아발란체도 마이너스 50이 아니죠. 지금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이것도 아무리 못해도 $70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한 40% 되고요. 하모니 같은 경우도 0.15나 2에 들어갔어도 지금 뭐 20%는 되고, 루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 팔고 있었다면은 40에만 들어갔어도 뭐 2배, 100%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러분 잔고가 마이너스면은 말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시점 대비 잔고가 전고점 말고 전고점이면 너무 욕심이고 여러분 투자한 시점 대비가 투입한 시드 대비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투자하셨다면요, 방향성을 잘 잡고 만약에 그 시점도 좀 중요하겠죠, 사실. 뭐 11월, 뭐 10월 말 중순 이후 11월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랑 쭉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내가 투자한 시드보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진짜 투자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시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주중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